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어제자 우리 시장 외국인들은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도하면서 5거래일 만에 팔자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시장 2,700선을 깨고 내려가면서 2,676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코스닥 시장은 유통업종과 제약업종이 하락하면서 839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간밤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지중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글로벌 증시가 상승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리가 전쟁을 원하느냐라는 질문에 당연히 아니다라고 답했고요. 우크라이나 인근 지역에서 병력 일부 철수 결정은 이미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 증시 및 미국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고요. 다우지수와 S&P 500지수가 1%대 상승, 나스닥은 2.5% 급등했습니다. 네, 어제 1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됐는데 전년비 9.7% 상승했으며 전월비로는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티그룹이 3월에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제유가 내 전쟁 우려가 완화되면서 4% 하락했는데요. 앞으로 유가가 안정되려면 이란의 핵 협상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비트코인도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24시간 전 대비 5% 급등하면서 44,722달러 선에서 거래 중인데요. 전일 미국 시장에서는 코인베이스 등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예상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네, 먼저 양지수 오늘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시장이 1.57% 올라가면서 2,700선 다시 회복해줄 것으로 보이고요. 2,718포인트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전일 대비 14포인트 얻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예상 출발 지수는 853선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개장 시그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홍 차장, 그리고 임상현, 임찬우 전문위원 대기 중이시고요. 김덕호 대표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도 놀러 오셔서 실시간 소통도 많이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픈맨 민경철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는 뉴욕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특히 기술주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우리 증시에 있는 반도체 종목들도 오늘 회복세에 나타나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전략 가지고 가볼까요? 네, 일단 앵커님께서 너무 정확하게 이야기를 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월요일 그리고 이제 화요일까지 해서 우리 증시의 낙폭이 굉장히 이제 컸었는데 그동안의 조정장을 잘 이겨내신 모든 분들, 네, 오늘은 상승, 불기둥의 그런 축제를 잘 좀 즐기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이제 나스닥 지수가 플러스 2.53%가 이제 급등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5% 이상의 강세를 보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5.47% 급등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자, 반도체 관련주들이 전방위적으로 상승 흐름을 가져갔는데 관련주들 차트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플러스 9%대. 자, 직전에 박스 하단을 깨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돌파를 시도하는 그런 직전의 고가를 마치 뚫어낼 것만 같은 그런 구간으로 지금 접어드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AMD 종목도 직전에 우리 저가 라인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고개를 돌리기 시작하는 상승 반전형의 캔들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메타 플랫폼이라든가 노블록스라든가 메타버스와 관련된 종목군들도 바닥에서 직전의 고가를 돌파하는 그런 긍정적인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나게 된 것 같고요. 자,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우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또한 장중에 7% 급등하면서 직전에 저점을 깨지 않고 직전의 고가를 돌파하면서 직전에 우리 신고가를 돌파 시도하는 그런 움직임까지도 아직 돌파는 하지 않았지만 우리 메모리 업황 호조, 메모리 업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7% 급등한 부분이 우리나라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아주 매우 긍정적인 투심으로 이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과 메타버스, 암호화폐, 비트코인 관련주들의 강세가 예상되고요. 전일자 신규 확진자가
저녁 반 22시 기준으로 해서 8만 6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오늘 이제 신규 확진자 7만 명, 6만 명을 그냥 뛰어넘고 갑자기 9만 명, 10만 명 확진에 대한 우려로 다시 한번 코로나19 테마주들이 우리 시장에서 단기 저점에서 큰 기술적 반등 들어올 수 있음을 좀 예상하도록 하겠고, 자, 진단키트 관련주 그리고 제약바이오 종목들 코로나 신규 확진자 9만 명 혹은 10만 명 발생됨에 따라 그 모멘텀으로 단기 시세 분출 가능성 저는 이제 높게 전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정리하자면 첫 번째 반도체 관련주, 두 번째 메타버스 블록체인 NFT 관련주,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코로나19 관련주들 신규 확진자 9만 명, 10만 명 도달함에 따른 그 수혜주로서의 움직임 관심 있게 추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네 번째는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로 단기 시세 분출한 종목들은 단기 고점에서 차익 실현 떨어지게 될 것으로 좀 전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화요일 폭락장 우리 시청자분들 매매 진행하시느라 견뎌내시느라 다들 너무나도 많이 수고 많으셨고요. 자, 오늘의 상승장 불기둥은 마음껏 좀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예상 체결 등락률 상위 종목은 자, 로스웰 종목이 플러스 15%, 그리고 우리기술투자, 비덴트 이런 이제 암호화폐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자, 플러스 20%, 플러스 8% 상승 출발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자, 반도체 투톱,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플러스 1에서 3%대 강세 보이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는 시초, 코스피, 코스닥 모두 플러스 1에서 1.5% 이상 우리 반등 출발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니까 조금 여유로운 마음으로 상승장 좀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어제 기준으로 해서 대시세 초입 위치한 세 가지 종목들에 대한 브리핑 드리면서 오늘 시그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페스타 엔터프라이즈입니다. 자, 동사가 이제 주가가 1,400원에서 700원 정도까지 마이너스 45% 조정을 받고 이중 바닥을 다지다가 조정 구간에서 어제 장중에 장대 항목을 뽑아내다가 막판에 차익 실현이 크게 떨어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본 종목 같은 경우는 자, 760원, 8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을지 다시 한번 일봉상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 이중바닥, 삼중바닥 영역대에서 반등하는 타이밍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포착해서 단기 시세 노려보신다면 어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우리 이슈가 터지고 이슈가 부각되고 거래대금이 동반되면서 거래가 이루어진 자들의 그 단가가 자, 830원에서 1,055원 사이이기 때문에 우리 저점에 물량 잘 확보하시면 기술적 반등 노려보시기 적합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어제 제가 이제 대시세 초입이다라고 브리핑 드렸던 자, 효성 ONB가 이제 개장하고 10분 만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브리핑 드리는 세 개 종목들도 반드시 우리 시청자분들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4,200원까지 올라갔었던 무림페이퍼 2,000원까지 반토막이 났다가 어제 거래대금이 크게 동반이 됐습니다. 자, 무림페이퍼는 유럽의 제지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유럽의 제지 회사가 파업하면서 제지 가격이 폭등함에 따른 그 수혜주로서의 그런 거래대금이 어제 굉장히 크게 유입이 된 모습입니다. 자, 2년 동안의 장기 입형 라인의 매물을 소화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무림페이퍼도 우리 시청자분들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동방학으로 자, 이것도 지금 바닥권에서 어제 거래대금이 좀 터지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자, 농약 관련주고요. 이제 바닥에 위치한 종목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시그널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월 16일 수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어제는 농업 관련 에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식품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요. 또 리오프닝 관련주가 정부 정책 변화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확진자가 9만 명 안팎으로 예상이 되면서 18일 거리두기 조정안이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개장 상황 이성웅 차장께 연결해서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양지수 상승 출발 성공했는데요. 오늘 자세한 개장 상황 바로 짚어주시죠. 네, 우선 그 업종별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좀 상승 여력을 많이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특히 이제 의료 정밀 업종 3.5%, 그리고 이 은행 업종이 지금 은행 지수 봤을 때도 2.86%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카카오뱅크가 3.62%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뭐 제주은행이 1.92%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운수창고 업종 같은 경우에도 전일 대비해서 2.33%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아시아나항공이 4.04%, 진에어가 4.02%, 한국공항이 3.86%, 이 제주항공이 3.38% 보여주면서 지금 현재 항공주를 중심으로 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어제 거래대기 완화 정책에 의한 부분에 있어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기계업종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전일 대비해서 2.27%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신기가 4.06%, 그리고 한원시스템이 4.05%, 두산중공업이 또 2.59%에 오랜만에 좀 강한 또 원자력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제 운송장비 업종 같은 경우에도 전일 대비해서 1.76%의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평화홀딩스가 6.7%, 그리고 화신 3.46%, 그리고 대우부품이 3.39%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IT 업종, 어제 뭐 미국 증시 반도체 업종 상승세가 좀 좋았는데, 지금 이제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에도 전일 대비해서 2.05%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DBIT 같은 경우가 4.65%, 대형주죠. 이 SK하이닉스가 3.94%의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그다음에 만한전자 3.31%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화학업종 같은 경우 전일 대비 1.45%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효성화학이 4.21%, 이 코스모신소재가 3.87%, 진양화학이 3.66%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 코스닥 업종 같은 경우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코스닥 업종 같은 경우에도 이 전일 대비해서 대부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제 IT 부품 쪽에서의 상승세가 눈에 띄게 좀 나타나주고 있다. 우선 IT 부품 통신장비 이쪽을 본다고 한다면, 이 IT 부품 업종 같은 경우 미래나노텍이 역시 6.3%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심테콜틴도 4.44%. 그리고 통신장비 업종을 본다면 전일 대비해서 통신장비 업종 지수도 2.8%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산텔레콤이 19.34%, 그리고 이 비덴트가 9.32%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휴맥스도 3.03%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콘텐츠 업종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수로 봤을 때도 2.43%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 지니미족이 4.34%, 그리고 이 DNC 미디어가 3.55%의 전일 대비해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게임 같은 경우가 3.34%, 그리고 이 버킷 스튜디오가 3.33%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 하락하는 좀 업종을 이 상황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뭐 크게 많이 없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되게 정리할 수 있겠고, 이 시가총액 종목별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1.22%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시장을 이끌고 있고요. 역시 SK하이닉스가 3.54%의 좀 강한 상승세 말씀드렸듯이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이죠. 뭐 메모리 연산, PIM 반도체 개발 소식이 나와지면서 시장에서의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외국인들의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시장이 전체적으로 매도를 하는 가운데서도 매수를 삼성전자의 SK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순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반도체에 대한 어떤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수요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 눈에서는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떨어져서 저평가 눈으로 보였을 때 가장 1순위로 꼽히는 게 바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일부터 15일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외국인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가장 순매수했고, 그 다음에 우리금융지주, KB금융 이런 금융지주를
업체들을 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좀 계속 볼까요?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가 1.1%,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지스가 1.62%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LG화학 같은 경우가 이 38%의 지금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도 장 초반에 SK하이닉스가 좋았었죠. 지금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도 지금 관심 있게 계속 봐야 되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LG화학이 이 어떤 그 석유화학 대표 업종으로서도 좀 선방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가 이제 2.04%, 그리고 현대차가 오랜만에 좀 1.66%의 강한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 SDI가 2.83%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면서 그 삼성 SDI 지금 현재 주가 바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긍정적 평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 실적에 대한 큰 폭 개선이 지금 나와주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주가 바닥은 46만 원이라는 레포트가 나와지면서 오늘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우선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도 이 매 분기마다 영업이익을 1,000억 이상씩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평가가 지금 나와주고 있고, 우선 이 자동차 전지 쪽과 ESS 시장에 대한 증가에 대한 부분이 이 삼성 SDI의 전체적인 실적을 견인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2,700억 이상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을 증권사에서는 평가가 좋게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아가 1.42%, KB금융이 0.16%, 이 포스코가 0.53%, 그리고 이 카카오뱅크가 이 4.07%의 이 강한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다 상위 종목들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견인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15%,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현재 3.17%의 강한 모습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우선 이번 주 초부터 얘기 나왔었죠. 이 화재 영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제한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중장기 성장성은 여전하다는 평가가 지금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우선 그 어떤 에코프로그램 CAM6에 대한 4분기 조기 가동에 따른 이 출하량에 대한 증가 부분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는 추정치를 계속 좀 높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 작년 4분기 영업이 286억을 기록했죠. 분기 대비해서 봤을 때도 이 5.7%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양극재 판매 확대 부분은 시청자분들께서도 변함이 없을 거다. 자동차, 전기차 시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증가 부분은 크게 지금 훼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에코프로비의 어떤 화재에 대한 영향 부분은 좀 제한적으로 실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알아보면 이제 LNF 같은 경우가 이 3.71%의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NCMA 쪽에서의 이 긍정적인 어떤 그 실적 영향을 좀 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반도체 어떤 부족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이 테슬라 쪽 판매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NF, NCMA에 대한 판매량도 여전히 증가할 것이라는 평가가 지금 계속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어제 특징적인 종목을 소개해드렸던 퍼런스 같은 경우에도 0.54%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카카오게임즈가 2.47%, 그리고 위메이즈가 2.68%, HL가 3.51%,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셀트리온 제약이 2.69%, 첨보가 3.74%. 오늘 좀 전기차 관련주들, 소재 업체들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CJENM이 2.43%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전체적 흐름은 좋은 평가를 좀 받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자 투자 전략들 지금 개장 브리핑 짚어봤고요. 여기까지 이성공 차장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으로는 임상현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장 초반에 양지수 상승 출발했는데 지금 상승폭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소형주가 더 탄력성 있게 상승폭을 좀 더 위로 올려가는 모습이고, 오늘 양시장에서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도 보이고 있고 개인들만 좀 나홀로 순매수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들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미국 시장하고 연동된 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 대부분의 이제 종목군들이 좀 올랐고요. 특히 여기에다 이제 코인베이스, 로블록스 등 현재 비트코인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현재 전기차 관련된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 그룹 같은 경우도 니콜라까지 올랐기 때문에 성장주 섹터가 좀 돋보이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도 21선을 올라탔고요. 이제 위에 다우 차트 나스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일선을 이제 올라탔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좀 더 현재 이제 지수적으로 보면 더 빠른 선행이 피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종목으로 넘어가서 하나 둘씩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어떤 흐름에서 거래량 상위 종목군 위주로 한번 살펴보면은 제일 먼저 이제 강하게 좀 올라가는 섹터가 이제 우리기술투자입니다. 우리기술투자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관심주로 이야기를 좀 했던 종목에 해당이 되는데, 현재 보통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스트레이트 급등 이 파동에 대한 그 어떤 강력한 파동을 만들려면은 기본적으로 이 전체적으로 이 바닥에서 이제 탄생 파동이라는 어떤 특유의 매집 또는 이런 형태들이 만듭니다. 작게 끌어올리고 눌려서 매집하는 이런 세력의 조주 물량이라고 좀 하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필요해 보이는데 여기서 매집이 끝나고 눌림목을 하고 누르게 한 다음에 스트레스 급등을 시키는 것이 이제 3파동의 조건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 기술 투자도 이런 비슷한 형태를 좀 가지고 좀 있죠. 그래서 이제 저점에서 이제 강하게 상승을 했고 조정을 보이는 부분들 좀 해당이 되는데, 이제 저점에서 이제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한 5일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고점에서 5일 정도, 일주일 정도, 현재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좀 했습니다. 누르기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현재 저점에 대한 반전, 양식자 도징을 보이고, 이제 슈팅이 좀 됐다는 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좀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창투사 중에서 우리 기술 투자가 가장 우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제시를 좀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창투사 중에는 우리 기술 투자가 제일 앞서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그 H름 인베스트먼트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H름 인베스트먼트를 현재 우리 기술 투자가 부담스러운 어떤 부분들은 여기 보시면은 비싼 어떤 그 파동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H름 인베스트먼트를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두나무 관련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하나투자증권 그 두나무 관련된 지분을 가지고 접근하자면은 하나투자증권도 오늘 이제 상승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현재 21선 올라타면서 강한 상승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투자증권 오늘 이제 시장의 흐름들은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강한 종목이 이제 위지튼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상화폐 관련된 그런 부분하고 같죠. 그래서 위지트, 비덴트 뭐 이런 종목군에 해당이 되는데 가상화폐 관련된 부분에서 또 이제 위지트도 약간 비싼 차트의 모양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선을 이제 갭으로 돌파를 좀 해줬죠. 그래서 19포인트는 19%가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와 비슷하게 지금 이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이제 비덴트도 나름대로는 이제 13% 내외의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장중에 만약에 이제 조정이 되면은 접근을 하셔도 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물론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상승률이 좀 적은 부분들을 보자면은 다날도
뭐 비트코인 이제 발행을 좀 하고 나름대로 이제 하고 있죠. 근데 다날 같은 경우도 전체 이 냉난점 2단으로 이제 올라가는 모습들에 해당이 되고 조정을 보이는 부분들 있죠. 그 다음에 쌍바닥을 보이고 나서 이렇게 타는 부분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추세 반전을 항시 21선을 현재 반전을 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한 6% 내외의 반전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을 보시면은 로봇 관련된 부분들도 오늘 상승 부분들의 어떤 그 주역을 보이고 있는데 그 로봇 관련주도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고 많이 조정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가기 때문에 요것과 관련된 후발주 모습들 약간 조금 탄력성이 둔하지만은 약간 후발주의 모습을 보자면은 에브리봇 이 부분이 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는 후발 순환매로 좀 접근하시기에는 약간 부담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좀 더 좀 약간 비슷한 차트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제 로보티즈 이런 부분들도 지금 21선 20선 관통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흐름은 좀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 중에서 일동제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코로나 진단 관련해서 흐름에서 나름대로는 그 현재 긴급 승인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긴급 승인 루트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제가 일동제약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린 부분들이 현대바이오라고 말씀드렸죠. 일동제약이 21선을 깨지 않고 여기서 반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좀 있기 때문에 N자형 가능성들을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어제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이제 현대바이오를 이제 최근에 이야기를 좀 했죠. 그래서 현재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삼각 수렴형 형태의 흐름을 보이고 이 돌판 여기서 보면 이제 탄생 파동을 보여주고 어제 이제 상승 삿바의 형태 그저께 그다음에 어제 그 속임수 운봉의 형태가 발생됐는데 오늘 다시 한번 갭상승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승 삿바가 형태가 일어난 이후에 5일째 부분들이 5일 이내도 5일째 이제 방향성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중심 위쪽에서 움직여주면은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어제 제가 그 시장의 흐름 중에서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좀 있었죠. 그런 부분들을 잠깐 보시면은 어제 특징주 중에 하나인데 인트로메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건데 제가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싸이월드의 흐름 웹승인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고점에서 딱 정확하게 한 달을 보인 이후에 양봉이 나왔고 5일선을 회복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장중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상한가를 좀 갔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싸이월드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인트로메딕이 어제 상한가를 쳤고 그 다음에 NHN 복스도 어제 상한가를 형성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싸이월드에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그 부분들의 후속주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 후속주 같은 경우는 현재 다날도 되고 해당이 되고 한컴 MDS나 한컴 그룹주 이런 부분들도 좀 해당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마지막으로 시간 관계상 제약 바이오주 외에 거래소의 또 주가를 보시면은 현재 그 반도체 관련된 종목분들이 상당히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현재 잘 DB 하이텍이나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임상현 전문위원과 함께 개장 시그널 그리고 현재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임찬우 전문위원 만나서 이야기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계속해서 상승폭 늘려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863선까지 올라왔고요. 특히 외국인들이 매도하다가 지금은 사자세로 좀 전환한 상태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오늘 어떤 종목들 집중해서 보면 좋을까요? 예, 일단은 지수가 제가 어제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갭상승했던 부분을 조금 자리를 잡는다라고 했을 때 일단 오늘 전체적인 반등장이 나올 것 같고요. 오늘은 조금 여러 가지 종목을 준비했는데 일단은 키다리 스튜디오라는 종목을 조금 갖고 왔습니다. 키다리 스튜디오라는 종목을 갖고 왔는데 이 종목은 어떤 회사냐면 이북이랑 이러닝 사업을 주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 주로 사업을 하던 회사가 갑자기 이제 웹소설이나 웹툰을 조금 기반으로 해서 플랫폼 서비스를 추가 확대를 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렛진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를 최근에 인수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이쪽 부분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면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웹소설이랑 웹툰 부분에 이제 관련해서 스튜디오를 지금 확장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다양한 지금 드라마들이 웹툰 소선으로 웹툰 주제로 해가지고 다양하게 드라마로 좀 제작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옥이나 오징어 게임 등등 여러 가지 웹툰 소설로 해서 이제 다양한 서비스 드라마를 제작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이제 이 회사가 조금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면을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조금 세 개의 회사를 조금 보실 수 있는데 붐툰이라는 회사는 이제 여성 콘텐츠 관련해서 1위 업체를 갖고 있는 회사고 델리툰 같은 경우도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에 이제 작품들을 조금 주로 공급해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스튜디오 M은 이제 남성형 콘텐츠를 조금 강화해서 이제 주력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유명한 틱톡이라고 있는데요. 틱톡 같은 경우도 이 회사랑 어느 정도 관련이 조금 있습니다.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댄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키다리 스튜디오랑 렛진 엔터테인먼트에 각각 240억씩 투자를 해서 이쪽 관련해서 IP나 웹툰 관련해서 조금 공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중국이랑 동남아, 인도 쪽으로도 이제 웹툰을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이 자금으로 일본이나 중국에도 이제 제작 스튜디오를 조금 진행하고 있다라는 면을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회사가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게 웹툰 쪽에 이제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드라마나 이런 걸 제작하려고 합니다. 모 회사는 이제 키움 다우 기업이라고 조금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다우 키움 기업이라고 주로 다우 데이터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조금 표를 조금 볼게요. 표를 조금 보면 일단은 사업 부분에서 매출액 비중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면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로 지금 매출은 웹툰이랑 웹소설에 많이 있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다우 데이터, 다우 기술, 즉 키움 그룹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그룹이 이렇게 지분율을 갖고 있으면서 앞으로 제작 스튜디오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제작을 하고 있다라는 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결제 수익이, 그러니까 연간 결제 수익도 추가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외국에 어느 정도 이제 한국 컨텐츠가 잘 이제 입소문이 나면서 크게 영향을 잘 주고 있다라는 면을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차트를 조금 볼게요. 차트로는 일단 조금 많이 안 좋습니다. 조금 조정을 받은 면이 좀 많이 있는데 일단은 조금 보여주면 강하게 한 번씩 이렇게 올려줬습니다. 신고가를 한 번씩 갱신해주고 나서 지금 조정을 조금 들어가고 있는데 일단은 조금 조정받는 면에서 조금 확인을 하고 가자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일단 14,000원에서 13,300원 이 부분에서 조금 흐름이 정확하게 우상향으로 전환되는지 그 면을 좀 봐주시면서 이 종목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BJ 리테일이라는 종목인데요. BJ 리테일은 많이 아시다시피 CU 편의점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편의점의 체인저화를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물류 사업과 식품 제조 그리고 유통을 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위드 코로나 관련주로 조금 연결되어 있는데요. 위드 코로나 관련주로 영업이익도 최근에 조금 증가했습니다. 물론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폐점수가 조금 늘긴 했지만 그만큼 개점수도 많이 늘었다라는 면을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만의 조금 장점적인 게 소비 트렌드를 조금 주도하고 있다라는 면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점포들에게 트렌드에 관련해서 1인 가구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하고 그걸 대량으로 이제 각자의 지점마다 이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크게 이슈가 좋다라는 면을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생 지원금도 옛날에는 전기료에서만 지원했던 거를 이제 폐기 지원까지도 추가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업주들과의 상생 관계도 조금 돈독해지고 있다라는 면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온라인 배송으로 해서 조금 더 이제 대중화되려고 조금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역할을 통해서 조금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상품군을 조금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상품군을 이제 만들면서 1인 가구들이나 조금 이제 다양한 식음료품을 조금 이제 자체적으로 구비를 해놔서 이제 소비자의 니즈에 찾아서 이제 많이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도 계속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1인 가구나 전체적으로 크게 미드 코로나가 됐을 때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할 수 있다라는 면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편의점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또한 이제 기존 성장률도 나쁘지 않게 지금 턴 어라운드 하고 있다. 상품들의 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국내 점포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구매 건수도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 점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차트를 조금 봐주시면 어느 정도 오늘 상승 흐름 나오고 있다가 조금 조정이 주고 있는데 최근에 강하게 한번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장이 빠지더라도 이 종목은 반대로 위드 코로나나 이런 실적 관련해서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이니까 이 종목 조금 이제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 나올 때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6만 원 이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지지가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우상향을 할 때 그때 진입하셔서 신고가까지도 가능한 종목이니까 모아가신다는 개념 이렇게 전략으로 한번 진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인 HMM을 좀 준비했는데요. HMM 같은 경우는 지금 선박이나 이런 물류 서비스를 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1,100여 척에 대한 선박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다양한 이제 원유나 철강석이나 다양한 그 컨테이너를 이제 집파해서 국내나 이제 해상에 이제 주로 이제 납품을 하는, 그러니까 운송을 하는 회사인데요. 일단 영업이익이 최근에도 조금 증가해서 최근에 많이 한번 올랐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 회사가 조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지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회사는 갖고 온 이유는 일단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나쁘지 않다라는 면을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조금 이제 전년 대비 150% 이상 증가했고 계속해서 지금 증가하고 있다라는 면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금 수주량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됐을 때 추가적으로 보복 심리에 의해서 물량이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다라는 면을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1분기에는 나쁘지 않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표에 보시면 1분기에도 어느 정도 계속 고점 물량을 계속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에 지금 올라가고 있지만 2023년도에는 조금 조정이 오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계약권에 대해서 이슈가 있는데 계약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이 조금 더 다시 변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조정이 올 수 있다라는 면을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회사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회사는 일단 전환사채 문제가 조금 있어요. 전환사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쨌든 항구의 컨테이너나 이런 부분에서는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다라는 면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HMM 차트 한번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HMM은 강하게 한번 지수 상승하면서 위드 코로나다 하면서 컨테이너 선박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강하게 한번 올라왔다가 지금 현재 조정을 조금 받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전환사채 물량이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당장은 출발을 못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호재가 있다고 해도 당장으로 크게 움직이지 않을 거지만 그래도 꾸준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2,000원 이 부분에서 정확한 지지가 나오고 나서 추가적으로 우상향할 때 그리고 전환사채에 대한 이슈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을 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매매 시그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찬호 전문위원과 함께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이슈와 시그널 챙겨드렸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매매 시그널에 함께 해주시게 됐는데요. 자세한 개장 성명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좀 들어오면서 코스닥 시장이 3%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코스피도 따라잡고 있습니다. 현재 2,712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일단 오늘 개장 상황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오늘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큰 부분들은 어떤 지리적인 어떤 영향들,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해소되었다는 부분들이 미국 증시를 시작으로 해서 국내 시장에 자연스럽게 유입되는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난 한 달 동안의 어떤 그 악재들에 비했을 때는 그래도 최고의 상승치를 좀 보이고 있지 않는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부분들이 결국은 천연가스 가격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노드스트롬과 같은 즉 독일로 직접 송유를 하게 되는 어떤 이런 천연가스 관련된 부분들의 가스관 사태들이 결국은 유가를 촉발시키게 되고 여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어떤 원자재 가격을 급등시키게 되는 이런 부담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사실 그간 시장에서는 결국 또 경기가 정상화되었지만은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서 기업들의 마진율 감소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점이죠. 특히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섹터에서 보셨을 때 가장 두드러지는 섹터는 전일 급등을 잠깐 연출했던 섹터들이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잠깐 차트 내용을 제가 잠깐 공유해드리고자 한다면은 우선은 이제 정유 섹터와 그리고 비료 섹터 그리고 농업, 경울 섹터 등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촉발될 수 있는 즉 어떤 농업 비중이 굉장히 높은 국가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농산물 및 음식물 관련된 부분들의 가격이 폭등할 것이다라는 예측과 더불어지다 보니까 전일 마찬가지로 소성 OMD와 같은 종목들이 급등을 연출했다는 부분들을 좀 소개해드릴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이슈들이 아직까지는 완벽히 해소된 부분들은 아니다 보니까 유럽 지수 관련되어 있던 미국의 ETF 상품들이나 펀드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다소 높은 상승률을 보이지는 못했는데요. 오히려 이제 러시아 관련된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급등을 연출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린다면은 당장 단기간의 입장에서의 상승 부분들이 꾸준한 상승으로 이어지기까지 아직 불안정성은 여전히 잔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도로 요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장 개장 흐름 좀 짚어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 장에 체크해야 될 이슈와 특징주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고 거의 전 업종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섹터가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따져보자면 바이오 종목들이 좀 강세 보이는 것 같고 개별 이슈를 통해서 종목들이 차별화 장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들 살펴볼까요? 네, 우선은 이제 바이오 섹터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바이오 섹터들이 이제 최근에 어떤 신약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이슈보다는 다시 또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인한 어떤 코로나 여파, 즉 다시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현행 정부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기대성들이 굉장히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간의 어떤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이슈들을 좀 보이고 있다고 볼 수 같고 특히 이제 진단키트 이후에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치료제나 백신 관련된 종목들이 연차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오늘 이제 종목 중에서는 인바이오젠을 비롯해서 어떤 유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리드 이런 종목들까지도 연일 상승 흐름을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보이고 있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의 어떤 그 유럽의 정치적 행보들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자체를 굉장히 완화를 많이 시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완화된 부분들에서의 이슈들이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자체를 이제 독감 수준으로 인정하겠느냐 아니면은 여전히 어떤 이 사회적 압박감 즉 이제 코로나 셧다운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 자체를 어디서 완화를 해서 완충지대를 만들 것이냐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영국을 비롯해서 대다수 많은 국가들이 현재
코로나 방역과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정책들을 철폐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여전히 어떤 병상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이슈들도 동시에 나오다 보니 결국은 자가격리에 대한 부분들도 또 연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오늘 마찬가지로 재택근무 그리고 스마트워크 관련된 종목들도 소폭의 상승이 보이는 것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 이제 알서포트라든가 바수와 같은 또 이제 닉네트 같이 이제 우리가 자택근무, 재택근무 관련된 종목들이 마찬가지로 3에서 5% 사이의 움직임들을 좀 보이고 있다는 점을 보신다면 오늘 증시 전반적인 상승에 의해서 조금 올라가는 종목들이다 보니까 탄력 자체는 조금 분산되어 있다라고 요약을 드릴 수 같습니다. 코로나 섹터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섹터 그리고 가상화폐 섹터들이 오늘 상승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전일 마찬가지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들이 급등을 연출하게 되면서 NFT 산업을 비롯한 기존의 어떤 낙폭을 굉장히 많이 연출을 했던 성장주들의 움직임들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많이 언급이 되었었던 우리기술 투자와 같은 종목들이 오늘 조금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연준의 의사록 발표까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여기 추가적으로 연준 내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현행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매파적 발언을 연일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단기적인 어떤 그 상승 부분에 의해서 연일 상승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시기보다는 오히려 목표 주가를 조금 하향 조정하시되 실질적인 어떤 현금화 전략들도 병행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고자 합니다. 네, 지금까지 좀 어떤 종목들 봐야 할지 짚어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특징들을 좀 보면 좋을지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종목을 지금 가장 좀 저희가 지켜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제가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은 섹터는 오히려 금융 섹터입니다. 사실 이제 금융 이슈,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들의 이슈들이 나오다 보면은 오히려 이제 종목들이 가장 먼저 반응을 하는 부분들이 결국 금리 쪽, 즉 은행주들이 먼저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특히 이제 은행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이기 시작할 때 이제 강한 연출을 보이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 지난 2021년도 하반기 이후부터 은행주들에 대한 어떤 그 수요 조사가 굉장히 높아졌었다는 부분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들을 연초에 2주열 총재께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공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그 의사들을 연초부터 발언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결국 이제 증시가 하락장으로 전환했을 때 버텼던 섹터가 금융주라는 부분들을 많이 손꼽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여전히 이제 성장주들에 대해서는 매력적인 부분들이 약소하게 평가되다 보니까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둔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장기적 입장에서 보았을 때 오히려 금리 인상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최근 미국 국채 금리가 2% 이상을 돌파하게 됨에 따라서 성장주들의 부담들이 강화되고 있다는 시점을 말씀드린다면은 은행주들을 한 번씩 꼭 살펴보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개드리고 싶은 종목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신한금융지주를 한번 살짝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신한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신한지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존의 은행 사업 그리고 투자 부분들에 대해서 강화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오히려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라인 펀드 사태, 옵티머스 펀드 사태로 인해서 기존의 신한투자 부문에서의 있던 고객들이 타사로 많이 이전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팬데믹 이전부터의 어떤 그 하락폭들이 굉장히 컸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존에 이제 가입했던 분들 중에서는 어떤 대출 부분에서 즉 어떤 은행 사업 부분에서의 의존들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코로나 이전의 위치보다도 조금 더 저렴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린다면은 신한지주와 같은 어떤 대형 금융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략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고자 합니다. 네, 김덕호 대표의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였고요. 앞으로도 많은 정보 얻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계속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포트에 있는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뒤에 볼 종목들도 저희가 다음 이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 위원들을 사칭하는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무관하며 타사 유사 명칭도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